네, 안녕하세요. 유민아빠입니다. 2022년 3월 18일 금요일 주간 마감 방송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14시 43분 막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첫 화면은 S&P 500을 준비를 했어요. 어, 왜 한국 국내 증시가 아니라 미국 증시냐? 아무래도 그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말 자주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틀 전에 이틀 전 사실 이틀 전도 아닙니다. 어제 새벽이었어요. 어제 17일이죠. 17일 새벽에 FOMC가 끝나면서 총 8회 총 8.5회 가량의 향후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 성명서가 발표가 됐죠. 굉장히 매파적이에요. 매파적인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그동안 주가는 지난 1월과 그 다음에 2월 그리고 3월까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라는 겁니다. 시장에 반영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월 의장은 역시나 결국에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경기 회복세를 꺾지 않는 선에서 적당한 선에서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물가 관련 지표들이겠죠. 이 고용 지표와 함께 그래서 고용 고용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회복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경제 성장을 꺾지 않는 선에서 긴축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자신감은 결국엔 덜 매파적이다라고 시장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지난 16일, 16일 미국 장황이 예를 들어가지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2%대 상승을 하고 있었던 와중에 성명서가 발표하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어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물론 S&P 지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P 지수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상승을 하던 중에 급격하게 꺾었어요. 그리고 나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시작된 뒤부터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이게 바로 이제 성명서는 매파적이었지만 결국에 파월 의장의 이 생각은 덜 매파적이었다. 이런 부분에 시장은 어떤 반응을 굉장히 강하게 해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결국에는 파월 의장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이런 확신이 어디서 온 거죠? 향후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과 그리고 내년도에는 확실하게 물가가 꺾일 것이다 라는 것에 기인해서 이런 발언이 나왔다라고 하죠. 자, 이렇게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큰 이슈 있죠. 바로 우크라이나 이슈입니다. 우크라이나. 근데 이 우크라이나 이슈도요. 결국에는 그동안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습니다. 시장에서 충분히 반영이 됐어요. 시장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죠? 추가적인 제재 나와봐야 별로 시장 반응 그렇게 없어요. 뭐냐면은 더 큰 거. 예를 들어 가지고 러시아 금융사 7개인가요? 8개인가요? 거기에 대해서 스위프트죠. 이 스위프트 코드에서 제외된 7개 회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미국과 영국이 에너지 수출 부분, 그러니까 수입이죠. 자기네들 국내로 수입되는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중단시켰죠. 금지시켜 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것보다 더 큰 규모의 제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시장이 그렇게 하락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이러한 불확실성, 러시아권에 의한 불확실성과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하나는 전혀 바뀌지 않는 거. 뭐라고 말씀드렸죠?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 부분은 결국에 전쟁이 휴전이 돼도 걷어들이지 않아요. 지속적으로 유지시킵니다. 수년 혹은 십수년 이상 지속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어, 푸틴이 죽지 않는 이상, 푸틴이 죽는다 하더라도 계속 어, 째려볼 겁니다. 저놈이 맞나? 진정성이 있나? 진짠가? 가짠가?
계속 확인하려 들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속적인 어떤 제재를 하게 됨으로써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올 거예요. 혹여 가장 세다 싶은 그러한 제재가 뭐죠? 바로 이 중국이죠.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고 결국에는 무기라든지 아니면은 기타 다른 방식의 어떠한 미국이나 서방 선진국의 어떠한 지원을 갖다가 방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중국과 마찰이 생기죠. 이게 사실은 가장 센 겁니다. 기존에 나왔던 것보다. 이렇게 됐을 때 시장 충격은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게 안 나온다 그러면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권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다. 물론 핵 공격이면 당연히 좀 다르겠죠, 상황이. 그죠? 예, 핵 공격이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뭡니까? 예, 상수. 예, 인플레이션은 당분간 뭡니까? 예. 그러니까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오른다, 안 오른다. 이걸 논하기 전에요. 적어도 이거 하나는 거의 확정적일 수 있죠. 뭔가요? 예. 고유가, 예, 고유가, 그다음에 고가의 원자재 시장은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즉 인플레이션인 그런 상황에서 플러스 알파 또 뭐죠? 예, 긴축이 지속됩니다. 긴축이 지속된다. 자, 그러면은 이 두 가지의 상수에 예, 우리는 어떻게 투자 전략을 짜야 할까요? 여기에 맞춤형 투자 전략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아무거나 매수한다고 해가지고 수익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반등할 때는 과대 낙폭주다라고 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매수세를 해가지고 좀 강하게 반등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게 상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해서 이거에 영향을 받는 섹터나 종목들은요 오르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참고로 제가 S&P 지수를 잠깐 내놨는데 요것만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야, 항상 말씀드리는데 361선이나 306일선 예, 깨지 않으면 베어마켓 아닙니다. 이건 많이 설명드렸던 거예요. 지난 10여 년 동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 예. 실제로 뭐 고점 대비해 가지고 S&P 지수가 10%인가요? 12% 정도 하락하면은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 15에서 뭐 18% 정도 하락하면은 베어막시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언론사에서 그죠?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60일선 안 깨면요 베어마켓 아직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지난 2월 달부터 간간히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국내 시장으로 돌아와서 국내 시장이든 사실은 미국장이든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긴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뭡니까? 원자재는 계속 상승하지는 않아도 고유가 그리고 고가의 원자재, 고가의 곡물가 이런 부분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 이런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여기에 노출도가 높은 그런 섹터들은 반등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고 예, 시중의 유동성 자금을 회수하는 예, 바로 양적 완화죠 QT. 이게 시작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긴축 부분에 대해서 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즉 이렇게 따지면 큰 테두리 안에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외 민감도, 예, 대외 민감도가 낮거나 아예 없는 섹터들이 우위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고민 하나 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지난 3월 9일날 무슨 날이었죠? 바로 대통령 선거였어요. 대통령 선거였는데 이 대통령 선거가 있은 후에 제가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크게 뭐 달라지거나 하는 건 없어요 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요 코스피는요 차기 대통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작용한다기보다는 어떤 대외 민감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글로벌한 그러한 어떠한 그 경제 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정책 민감도가 낮아요. 하지만 코스닥 시장 있죠. 예,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과 관련된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공통분모가 생기죠. 뭡니까? 대외 민감도가 낮거나
혹은 없는 애들이면은 보통은 뭐죠? 내수주. 그죠? 내수주나 아니면은 성장주 중에서 봐야 된다는 얘긴데, 그런데 여기에 정책이라는 부분이 딱 챙겨 들어가는 거예요. 예, 정책이라는 부분이. 자, 이 정책이라는 것은 사실은 인플레 영향도 일부 있을 수 있어요. 대외 민감도 영향도 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시점에서 또 하나 맞물리는 게 있죠. 뭐죠? 바로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이죠. 자, 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두 가지의 어떠한 대세적인 게 촉발이 됐습니다. 예, 대세적인 흐름, 시대적 변화, 시대적 트렌드가 변화가 됐어요. 바로 이 안보죠.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된다는 겁니다. 안보가. 그러면 이 안보라는 게 뭡니까? 원래 세 가지죠. 미국이나 아니면 유럽. 제가 오늘도 어, 저기 한 가지를 공유해 드렸죠. 예, 유럽 국가에서 예, 발등에 불이 떨어진 유럽 국가에서 먼저 독일이 일단은 37대인가요? 35대인가요? 예. 록히드 마틴사의 그 최신의 전투기 있죠. 스텔스기. 이거를 갖다가 도입 계약하기로 했다. 결정이 됐다. 그리고 유럽의 각국들이 미국산 무기를 갖다가 구매하기 위해서 전담팀까지 꾸린 나라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즉 무슨 안보? 국방 안보입니다. 예, 정책이죠. 그러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바로 에너지죠, 에너지. 예, 에너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한 나라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다 보니 여기에 치명타를 입은 케이스예요. 아마 여러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결국엔 정책입니다. 정책. 즉 정책 부분은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 긴축이라든지 이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섹터가 되거든요. 마침 한국 같은 경우,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선이라는 것을 치르고 차기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확대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딱 맞물린다 했을 때 찾을 수 있죠. 뭡니까? 코스피보단, 예, 그죠? 코스피보단 코스닥이, 예, 코스닥이 우위다라는 겁니다. 코스닥이 우위다. 예, 그리고 대외 민감도가 큰, 예, 대외 민감도가 큰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좀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중소형주 중에서도 결국엔 대외 민감도의 노출도가 높은 그런 섹터들이 있어요. 뭐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은 정책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민감도가 낮아요. 거기다가 또 바이오 같은 경우도 민감도가 어때요? 인플레이션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긴축은 좀 상관이 있죠. 근데 긴축도요. 사실은 긴축 기간에서 성장주들 상승한 적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긴축의 시작 구간이에요. 긴축의 시작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뭐죠? 예, 뭐죠? 성장주를 볼 때 조금 더 이 과감하기보다는 굉장히 소극적인 예, 그런 흐름이 나옵니다. 즉 뭐냐면은 성장주가 귀해지는 시기예요. 초기에는요. 중기 정도 가줘야지 성장주가 좀 더 크게 관심이 되고 많아집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따지면 바이오 같은 섹터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대외 정책, 대외 민감도가 낮은 뭐 건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책과 관련된 거죠. 정책 수혜주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향후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나 혹은 각 국가들이 향후에 그 이제 뭐 지난 수년간 우리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굉장히 익숙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신성장 동력 사업에 투자하는 예, 과감하게 크게 투자하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분야가 결국엔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망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잘 봐야 될 거고요. 자, 단적인 예로 하나 제가 보여드릴게요. 단적인 예로 뭐냐면은 제가 차트 하나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자, 이 ICLN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 자, 요 글자, 요 단어를 보니까 대충 뭔지 아시겠죠? 예. 바로 ETF예요. ETF. ETF인데 이 ETF들을 좀 보면요. 예, 이게 무슨 ETF인지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TAN이라는 ETF입니다. 자, 여기 차트 한번 잘 봐주세요. 그리고 TAN이라는 ETF예요. 죄송합니다.
요거예요. 비슷하게 생겼죠. 예,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FAN. 요것도 있어요. 얘도 유사하게 생겼죠. 얘네들 주봉들이 약간 좀 우사하게들 생겼어요. 예, 보면은 DAN도 그렇고 주봉들을 보면은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예. 얘네들은 ETF가 비슷비슷하게 생겼는데 이 ETF들이 무슨 ETF냐? 바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ETF들입니다. 실제로 최근에 몇 주간, 실제 최근 몇 주간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전통 에너지들과 관련된 ETF보다 수익률이 더 괜찮아요. 수익률이 더 괜찮습니다. 예. 오히려 전통적인 에너지 산업이 가장 큰 수혜를 입게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섹터도 상당히 큰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가 시장에 일단 쫙 하고 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부분만 봐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아마도 어느 정도는 이해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금까지 한 얘기들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앞으로 5월 FOMC 5월 초입니다. 5월 3, 4일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어요. FOMC가 나올 때까지는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혹은 인플레이션이 지속 확대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시장 지표를 갖다 시장이 확인하게 될 것이고 피크 아웃 여부가 조금이라도 이제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움이 되겠지만 안 된다라고 하면 5월 FOMC에서 또 뭐죠? 예, 바로 50bp 즉 0.5% 포인트의 그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또 나올 겁니다. 근데 이건 한편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소강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로 상쇄해 버릴 거예요. 즉 시장 자체는 반등 가능성이 좀 더 높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관건은 인플레이션이 실제로 피크아웃이 들어가느냐. 이게 이제 5, 6월 달에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게 들어갔을 때는 아마도 올해 여름까지는 시장이 괜찮지 않을까라고 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러한 외줄타기성 그런 흐름에서 결국에는 대외 미출 인플레이션에서 성장하는 게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죠? 인플레이션 구간에서. 그러니까 성장주들이 굉장히 귀해지는 그런 흐름이 나오거든요. 이럴 때는 결국에는 대외 민감도가 낮은 중소형주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그 다음에 이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그리고 중소형주 중에서도 한편으로는 정책 성장주 정책 기반의 어떠한 성장주 근데 이 정책 기반의 성장주가 어떤 식으로 변해가고 있습니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에너지 안보와 국방 안보 쪽으로 많이 쏠려 있고 여기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굉장히 낮은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나 대외 민감도하고 거의 관계가 없으면서 언택이 아닌 컨택 쪽 뭐 리오프닝 이런 것들까지 곁다리로 껴 있는 그러한 성장주 즉 바이오 제약 혹은 리오프닝 내수 기반의 리오프닝 이런 섹터들이 더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흐름은 아마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반등하는데도 아마 제한이 있을 겁니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제한이 있을 거예요. 제한이 있겠지만 일단은 차별화 장세다라고 해가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바이오 섹터라든지 친환경 에너지 섹터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굵기가 좀 굵죠. 그죠? 그러다 보니 지수 상승이 코스피보다는 좀 더 나올 겁니다. 지수 상승이. 그러나 거기서도 어차피 인플레이션 피크 아웃 여부에 따라서 일단 시장이 판가름 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인플레이션 피크가 안 나오면은 맞고 또 떨어질 거예요. 그러나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이 된다 이러면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도 높을 겁니다. 요건 그때 가서 확인을 하고 당분간 이쪽 위주로만 중심으로 해서 매매를 한다면은 그렇게 나쁜 그런 성과를 내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요. 3월 넷째 주죠. 3월 넷째 주입니다. 뭐 3월 넷째 주 별다른 그런 큰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고 어 그 다만 그 뭐죠? 우크라이나의 사태
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속적으로 민감도가 높을 거다라는 거. 그러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지난 2, 3월 달에 보여준 그러한 엉망진창인 그러한 급락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잘 좀 개운하게 깔끔하게 좀 이게 좀 끝나서 빨리 어, 전쟁이 좀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 그게 쉽지만은 않나 보네요. 예, 계속 서방국에서는 저거 트릭이다. 예, 러시아가 트릭이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 트릭이다. 재정비를 위해서 트릭하는 거다. 뭐 시간 끌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뭐 잘 협상이 잘 되어 가고 있다.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결국엔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죠. 러시아가 하기 나름이다. 별의별 뭐 루머들이 다 나오고 하는데 그런 거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결국엔 대세 전쟁이 이어져도 혹은 전쟁이 끝나도 결국에는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지는 어떠한 그러한 흐름, 대세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추종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포트를 잘 꾸며 간다면은 성과가 아주 나쁘지만은 않을 거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방송 내용이 좀 지지부진하게 길어졌어요. 근데 결국에 제가 최근 몇 주 동안입니다. 이 얘기는 몇 주 동안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지난 2월달 1월달은 그렇다지만 2월달 3월달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아마 아시다시피 코스닥도 그렇고 이게 떨어진 건 박스권처럼 보여지는데 그죠? 한 번씩 떨어질 때마다 충격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다 보니 제가 이거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하이닉스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뭐 물론 뭐 이제 네이버나 이런 것들은 좀 반등하고 그다음에 삼성 바이오 로직스 이런 반등하는 거 보세요. 그죠? 바이오 종목들 반등하는 거. 뭐 이렇지만은 일단 대민감도가 높은 이런 뭐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LG 화학, 기아 뭐 이런 종목들 굉장히 많이 힘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포스코 홀딩스 지지부진하죠. 원재제주 가격 올르니까 원재제주 봐야 된다 어쩐다 뭐 SOE까지 막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오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뭐죠? 이런 어떤 아까 말씀드린 SK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지 그러니까 대외 민감도가 낮은 그러면서도 귀해버린 이제 성장주라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이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보여드린 현대건설과 같은 어떤 정책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 이제 OCI와 같은 어떤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성과가 나쁘지 않아요. 성과가 나쁘지 않습니다. 다 이유 있는 그런 반등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 가지고 있느냐라는 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그럴 거예요. 그래서 막 반등하면은 많이 빠졌으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LNF라든지 굉장히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죠? 특히 에코프로 BM은 더 말할 것도 없고 LG 화학 뭐 마찬가지고요. 많이 빠졌으니까 이제 좀 반등하나 보다 해가지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온다 싶으면은 막 손이 가요. 그죠? 손이 가요. 근데 이런 말 있어요. 이거 제가 어제도 드린 말씀인데 3개월 오르면요 6개월 조정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가장 대표적인 주식 경험 중에 하나죠. 많이 오를수록 조정의 기간과 조정의 폭도 길고 깊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에코프로 빔이 빠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빠진다는 얘기는 아닌데 많이 빠졌으니까 이젠 들어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갖는 것보다는요. 그동안 이거 몇 배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치고 그러면서 참담할 정도로 깨지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어떠한 환경에 잘 부합하는 그런 섹터들이 가만히 보면요. 훨씬 더 잘 가고 있습니다. 얘네들 반등할 때 걔네들은 쉬거든요. 그런데 얘네들이 못 간다 싶을 땐 걔네들이 치고 나가요. 걔네들이 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가 돼요? 훨씬 더 수익률로 나중에 비교해 보면 까보면요,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잘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24분, 25분이네요.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요.
좀 그래도 FOMC 이슈도 끝나고,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씩 완화되는 그런 분위기, 중국만 가만히 있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만. 예, 그러면은 별다른 큰 이슈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완화적인 그런 분위기도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 아, 뭐 다음 주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장이 나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예, 방송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할게요. 예,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